신선한 빵의 독특한 향이 아직도 낡은 세이버 앤 메모리아 위에 남아 있습니다. 수놓은 앞치마를 두른 헬레나는 수십 년 동안 그녀의 가족을 지탱해 온 가게를 닫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지닌 신비한 방문자가 나타납니다. 이 빵집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동네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서울의 가장 매력적인 모퉁이에 위치한 평화동에서 갓 구운 빵 향기가 여전히 맛과 추억 베이커리의 다른 벽을 통과했습니다. 45세의 김지우는 꽃무늬 자수가 놓인 흰 앞치마, 어머니의 유산을 고쳐 매면서 흐릿한 진열장 유리를 통해 점점 더 비어가는 선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정치 못한 올림머리로 묶인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은 또 한 번의 격렬한 새벽 작업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지역사회의 심장박동이었던 이 가게는 이제 문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빵집 뒤편의 작은 사무실 위에는 청구서들이 쌓여갔고 손님의 수는 매주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이 들어서고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이 작은 가족 사업에 완벽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윤 씨, 어제 치즈빵이 정말 맛있었어요. 개업 때부터 단골이었던 80대의 박순자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게트 반 개만 사러 왔어요. 요즘 살기가 빠듯해서 말이에요. 지윤은 자신의 걱정을 숨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한 개 전체를 가져가세요. 반은 서비스예요. 그녀의 갈색 눈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울 수 있다는 진정한 만족감으로 빛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어머니, 빵집의 창업자가 그녀에게 지켜나가라고 가르쳤던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서 그녀의 유일한 남은 직원인 전구진이 아침의 마지막 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2세의 그는 단순한 직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빵 반죽이 잘 부풀고 있어요. 특별한 빵이 될 거예요. 그가 항상 이곳을 특징지었던 낙관주의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사이에 지우는 잠시 쉬면서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1993년 개업식 날 붉은 리본을 자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 박영숙 여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동네의 변화를 보여주는 흑백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집들이 아파트로 바뀌고 비포장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되는 모습이었지만 빵집은 여전히 발전의 조용한 증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종소리가 울리며 그녀의 19살 아들 민호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그는 경영학과 수업과 가족 사업을 돕는 일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빵집을 현대화할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만들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는 건 어때요? 지유는 기본적인 청구서를 겨우 지불할 자원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의 열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어갈 때 지유는 진열창 앞에 서 있는 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소박한 모습의 한 남자가 낡은 옷을 입고 진열된 빵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배고픔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단순한 신체적 배고픔을 넘어선 고통을 인식하며 그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유는 그날 끝나고 남을 몇 개의 빵과 케이크, 반찬거리를 모았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가 그 남자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갓 내린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나중에 이창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수줍게 들어왔고 그의 눈에는 감사와 함께 지윤이 그 순간 해독하지 못한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이창호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간단한 즉석 식사를 차리면서 지윤은 빵집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공간이 어떻게 단순한 상업 공간 이상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창호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의 관찰력 있는 눈은 주변 환경의 모든 세부사항, 지윤의 모든 몸짓, 들어오고 나가는 손님들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걱정들이 다시 지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금전 등록기를 정산해보니 또 한 번 필요한 것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희망의 불꽃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어쩌면 갓 구운 빵 냄새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때때로 선행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되돌아온다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윤이 몰랐던 것은 이창회에 대한 그녀의 작은 친절의 행동이 곧 펼쳐질 더 큰 이야기의 첫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평화동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었습니다.
이창호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빵을 준비하고 따뜻한 빵을 찾는 새벽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그 특별한 가을 아침, 오븐에서 막 나온 크로와상으로 진열장을 채우고 있을 때 검은색 BMW가 빵집 앞에 주차했습니다. 차에서 우아한 남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지우는 며칠 전 음식을 대접했던 바로 그 남자 이창호를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의 변신은 놀라웠지만 그의 온화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빵집으로 들어왔고 이에 놀란 우진은 빵 틀을 떨어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윤 씨, 이창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분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보답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여전히 눈앞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창호라고 합니다. 새로운 지평선 재단의 회장입니다. 우리는 인간 선의의 본질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사람들과 사업을 지원하는데 우리의 자원을 바치고 있습니다. 아침 근무를 위해 막 도착한 민호는 카운터 근처에서 멈춰 서서 어머니와 이 유명한 방문객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창호는 그가 노숙자로 나타난 것이 진정한 인간적 잠재력을 가진 사업체를 식별하기 위한 사회 프로젝트의 일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고객들,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특히 어머니의 유산을 어떻게 살아있게 유지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이창호는 계속해서 말했고 그의 눈은 감탄의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재단은 맛과 추억 베이커리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전면적인 리모델링, 장비 현대화, 하지만 이곳의 영혼은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지우는 예기치 못한 제안에 다리에 힘이 빠진 채 앉았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인가요? 도움이 필요한 가게들이 많은데 그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이창호는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그날 그녀가 빵을 싸준 냅킨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저에게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윤 씨. 당신은 저를 존엄성 있게 대해주셨고 이야기를 나누셨고 저를 인간답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드뭅니다. 아침 내내 이창호는 자세히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재단은 외관에서부터 산업용 주방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지원할 것이며 현대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되 이곳의 특징인 장인 정신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빵집은 사회적 변화와 문화 보존의 모범 프로젝트가 될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눈은 가능성으로 빛났습니다. 엄마,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어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어머니가 도전 앞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열정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갔고 몇몇은 멈춰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흔치 않은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빵을 사러 온 박순자 할머니는 대화의 일부를 듣고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빵집은 정말 이런 변화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 딸. 김 여사님도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열창을 통해 지우는 주민회 회장인 이영희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통주의적인 입장과 동네에서의 영향력으로 유명한 영희는 항상 행운마을의 특성을 해칠 수 있는 변화들에 저항해왔습니다. 정구도 영희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을 불러일으키죠, 지윤 씨. 하지만 지혜와 대화로 비평가들을 동맹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앞으로 닥칠 도전들을 생각하며 배에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아침이 끝날 무렵 지우는 정우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들에 바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목격해온 카운터 위에서 서명했습니다. 재우는 특별한 커피를 내리며 축하했고 민호는 이미 노트북에 소셜미디어 아이디어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시작했던 것과는 다르게 끝났습니다. 청구서에 대한 걱정은 혁신의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빵집 문을 닫으면서 지우는 이영희의 시선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변화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가장 큰 도전은 물리적인 개조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를 관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맛과 추억 제과점의 개조 소식은 행운마을 전체에 신선한 빵 향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단 2주 만에 정우의 프로젝트는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건축가들이 오고 갔고 현수막들이 앞으로의 변화를 알렸으며 지유는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과 끝없는 계획회의에 참석하는 것 사이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빵집은 영업시간을 줄여 매장 앞쪽만 사용하면서 계속 운영되었고 뒤쪽 구역은 이미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을 조정하며 개조의 각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빵집의 역사와 정우와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그의 게시물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봐요, 엄마. 우리 팔로워가 벌써 5,000명이 넘었어요. 어느 아침 민호가 흥분해서 휴대폰을 보여주며 외쳤습니다. 지유는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이 새로운 디지털 현실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재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시절엔 홍보라고는 거리에 퍼지는 빵 냄새뿐이었지. 하지만 인정하건대 손님들이 늘어나는 걸 보니 좋네요. 그러나 열정이 모두에게 똑같이 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화요일, 이영희가 주민회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빵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무거운 표정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지윤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이영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고 그 소리는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개조가 지역사회에 우려를 일으키고 있어요. 행운마을은 항상 전통적인 동네였고 고유한 정체성이 있었죠. 우리는 이곳이 또 다른 젠트리피케이션 된 장소로 변하는 걸 허용할 수 없어요. 지유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방문객들에게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영희 씨, 빵집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우리는 단지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현대화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영희는 설득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수십 명의 주민들이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꺼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영희가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과 함께 더 깊은, 거의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이 전에도 일어나는 걸 봤어요. 개조로 시작해서 그 다음엔 가격이 오르고 곧 오래된 주민들은 더 이상 자기 동네의 가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죠.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전구가 그 순간 도착했습니다. 그의 우아한 존재감은 공사 중인 소박한 공간과 대조를 이루었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영희 씨, 우리의 전체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지역사회를 더욱 통합하기 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저는 그런 재활성화 프로젝트들을 잘 알아요, 정우 씨. 제 남편이 15년 전 이 근처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했어요. 이 지역을 현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비용이 치솟았죠. 그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그녀의 저항의 근원을 드러냈습니다. 지유는 가슴이 아파옴을 느꼈습니다. 이제 영희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실, 추억, 그리고 역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영희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만졌습니다. 영희 씨, 우리가 함께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게 어떨까요? 동네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당신의 경험이 매우 귀중할 거예요. 영희가 대답하기 전에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박순자 할머니가 개입했습니다. 저는 안토니오 씨의 식료품점을 기억해요, 영희 씨. 이 빵집처럼 특별한 곳이었죠. 하지만 알잖아요. 때로는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조금은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긴장된 분위기는 근처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도착하면서 잠시 깨졌습니다. 그들은 개조 중에도 지윤이 계속 만들고 있던 치즈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영희는 지윤이 아이들과 애정 어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중 일부는 그녀 자신이 잘하는 것을 본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희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진정서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고해 두겠어요. 우리는 계속 주시할 겁니다. 행운마을은 그 영혼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과 함께 그녀는 빵집을 떠났고 다른 주민회 회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던 전구가 말했습니다. 지윤 씨, 때로는 가장 큰 저항이 가장 깊은 이야기를 숨기고 있죠. 우리는 이해해야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빵집 문을 닫은 후 지윤은 오래도록 남아 동네의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희 남편의 옛 식료품점을 보여주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게는 단순한 외관과 손으로 쓴 간판들로 개조 전의 그녀의 빵집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과거를 기리면서도 미래를 포용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구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맛과 추억 재과점의 변화는 벽과 장비를 넘어 지역사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이 트자 공사 소리와 신선한 커피 향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지우는 밤새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첫 번째 빵을 굽는 동안 그녀는 후속 회의를 위해 일찍 도착한 정우와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개조된 빵집 안에 추억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지윤이 열정에 찬 눈빛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념관 같은 곳이요. 영희 씨 남편의 식료품점과 행운마을의 일부였던 다른 전통 가게들도 포함해서요. 정우는 귀에 깊게 듣고 태블릿에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는 이 아이디어의 잠재력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개조 도면을 카운터 위에 펼치며 옆 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오래된 사진들, 문서들, 이야기들로 벽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추억을 공유하도록 초대하고 싶어요. 막 도착한 민호가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만들 수 있어요. 행운마을의 추억들, 사람들이 특정 해시태그를 사용해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하게 하는 거죠. 빵 반죽을 준비하던 재훈은 향수에 젖어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는 빵집을 닫으면서 이 모든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조용한 순간을 찾았습니다. 개조된 공간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지만 동시에 그녀의 어머니가 수년 전에 만든 것의 본질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서류를 정리하느라 늦게까지 남아있던 그녀가 지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알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내가 이 변화들에 반대했을 때 과거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우리는 과거를 살아있는 방식으로, 역동적인 방식으로 보존하고 있어요. 늦은 오후의 빛이 새로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황금빛으로 개조된 공간을 비추었습니다. 메인 벽에는 지은의 어머니 사진이 카운터 위에서 미소 짓고 있었고 이제 그 옆에는 미경의 남편의 식료품 가게를 포함한 오래된 동네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재개장을 위한 모든 레시피를 테스트하기 시작해요. 지윤이 발표했습니다. 큰 날이 다가오면서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빵, 모든 과자, 모든 순간이 특별해야 해요. 행운마을은 천천히 잠들어갔지만 맛과 추억 베이커리의 불빛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빵과 이야기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포용하면서 미래를 맞이하려는 전체 커뮤니티의 꿈과 희망도 함께 지키고 있었습니다. 맛과 추억 베이커리의 재개장 날, 태양이 떠오르기도 전에 지우는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이미 문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 중 일부는 집에서 만든 요리를 들고 왔고 다른 이들은 단순히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윤이 문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재훈이 새 오븐에서 준비한 첫 번째 아침 빵의 향기가 이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개조된 공간에 감탄했습니다. 따뜻한 색조의 바닥은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반사하며 추억의 벽에 걸린 사진들을 비추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적인 진열장은 자부심을 가지고 수제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었고 조용한 디지털 화면에서는 동네의 역사가 끊임없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쇼핑몰보다 더 아름답네요. 한 노부인이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추억의 벽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어머니와 함께 빵을 사러 오던 그 대리석 카운터를 그대로 보존했어요. 민호는 동네 젊은이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사람들의 흐름을 조직하고 소셜미디어에 매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엄마, 벌써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것도 아직 7시도 안 됐는데요. 그가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미경은 일찍 도착해 지역 축제의 조직을 감독했습니다. 그녀는 주민들이 가져온 요리 기부를 전시하는 테이블 배치를 조정했습니다. 각 요리에는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카드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 옥수수빵을 보세요. 미경이 특별한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동네 최초의 제과점 주인이었던 김영희 할머니의 레시피예요. 그녀의 손녀가 60년 전 그대로의 방식으로 만들어 왔어요. 정우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문화 보존과 함께 이루어진 그의 혁신 프로젝트 비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의미 있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지윤 씨, 그가 조용한 순간에 불렀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을 기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그녀를 추억의 벽으로 인도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주목을 받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윤의 어머니와 미경의 남편 안토니오가 각자의 가게 앞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 조용히 다가온 미경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전에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찾으신 거죠? 지윤은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열된 상인들이 동네를 더 강하게 만든다. 1992년,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학교의 합창단이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작곡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추억 맛, 그리고 전통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손에 밀가루가 묻어있는 재훈이 잠시 멈춰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시죠? 그가 지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빵집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책 같다고 하셨어요. 매번 빵을 구울 때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아침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온 가족이 테이블 주변에 모여 음식만이 아니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동네의 역사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인터랙티브 패널에 매료되어 어른들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이것 좀 봐요. 민호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맛과 추억 해시태그로 사람들이 행사 사진을 공유하고 있어요. 벌써 도시 전체 트렌딩 토픽에 올랐어요. 살롱 중앙에는 특별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새로 만든 행운 마을의 레시피와 추억, 책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름답게 재본된 책에는 동네의 전통 레시피들이 담겨 있었고 각 레시피마다 그것을 보존해온 가족의 이야기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지윤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빵집은 이제 단순한 상업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단순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살아있는 기억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당신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가 뒤에서 지윤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빵집이 단순히 빵만 파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여기서는 추억과 사랑 그리고 공동체를 파는 거죠. 전고의 햇살이 높이 떠올랐을 때 합창단이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석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운마을은 단순히 빵집의 재개장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를 진정으로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 유대감을 강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조용한 순간을 찾아 한 걸음 물러나 전체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의 성공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정신,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전구가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윤 씨, 당신은 단순히 빵집을 구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한 공동체의 심장을 되살린 거예요. 그 순간 미경이 작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변화에 가장 큰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인정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도 축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공유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맛과 추억 베이커리는 이제 단순한 빵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운마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지윤은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이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재개장날 모두가 모인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행운마을은 그날 밤 단순히 자신들의 역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새로운 장을 써내려 갔다는 것을 알고 잠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태양이 다시 떠오르면 신선한 빵 냄새가 다시 한번 거리를 가득 채우며 앞으로 만들어질 최고의 이야기들에 대한 약속을 전할 것입니다. 맛과 추억 베이커리의 재개장 1주년을 맞은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지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가 뜨기 전에 빵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발효와 갓 볶은 커피 향이 그녀를 맞이했고, 이제는 새로움과 기대감이 섞인 향기도 함께였습니다.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면서 지윤은 그들이 걸어온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때 낡고 생기 없던 빵집의 벽들은
이제 오래된 사진들과 새로운 사진들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빵집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의 변화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촬영 장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오늘의 큰 깜짝 선물 준비되셨어요? 그의 전염성 있는 미소는 지윤에게 전체 혁신 과정 동안 그가 보여준 열정을 상기시켰습니다. 민호가 언급한 깜짝 선물은 그가 1년 동안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첫 상영회였습니다. 이 영화는 맛과 추억 베이커리의 변화와 그것이 행운마을에 미친 영향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그날 오후 동네 중앙광장에서 상영될 예정이었고 재개장 1주년 기념 행사의 일부였습니다. 재훈이 곧이어 도착했고 그의 손에는 이미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을 위한 특별빵이 이미 오븐에 들어갔어요, 지윤 씨. 우리가 할머니 요리책에서 찾은 그 오래된 레시피와 정우 씨가 제안한 새로운 곡물을 섞어 만들었죠. 이런 전통과 혁신의 융합은 새롭게 단장한 빵집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아침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선한 빵을 사러 왔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이야기와 소식을 나누기 위해 왔습니다. 맛과 추억 베이커리는 이제 단순한 빵집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만남의 장소이자 살아있는 기억의 공간이며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정고쯤 미경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윤 씨, 믿기 힘들 거예요. 우리 빵집에서 영감을 받은 재생 프로젝트가 이미 도시의 다른 5개 지역에서 승인되었어요. 그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1년 전 그녀가 보여줬던 초기의 저항과는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후 전구가 전국 방송 프로그램의 기자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작은 사업체들이 어떻게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 해요. 그가 프로젝트가 이룬 영향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설명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행운마을의 중앙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온 가족들이 민호의 다큐멘터리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빵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보와 뿌리 보존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전체 지역사회의 여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화면에 흐르는 동안 지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의심의 순간들, 열띤 토론들, 감동적인 발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결과 인내에 변화시키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미경의 초기 저항이 어떻게 열렬한 지지로 바뀌었는지, 민호의 소셜미디어 재능이 어떻게 동네에 새로운 주목을 가져왔는지, 재훈의 지혜가 어떻게 제품의 본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정우의 사회적 책임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이 어떻게 복제 가능한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상영이 끝나고 감동적인 박수가 이어지자 지윤은 즉석에서 만들어진 작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모인 군중을 바라보며 익숙한 얼굴들과 새로운 얼굴들 모두가 공유된 역사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1년 전 우리는 빵집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공동체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운 모든 빵, 나눈 모든 이야기, 함께 극복한 모든 도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고 더 당열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팀원들 미경, 전구,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이 여정에서 필수적이었던 많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맛과 추억 베이커리는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의 것만도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과거가 존중받고 우리의 미래가 매일 새롭게 형성되는 곳입니다. 지윤의 말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맛과 추억 베이커리의 진정한 제품이 단순히 빵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소속감, 역사의 보존,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태양이 행운마을 위로 지면서 황금빛 광선을 아직도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광장 위로 던졌습니다. 지윤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신선한 빵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녔고 이제는 팝콘 냄새와 모인 지역사회에 즐거운 소음과 섞여 있었습니다. 맛과 추억 베이커리는 다시 태어났고 그와 함께 전체 동네가 새로워졌습니다. 이는 빵집이나 행운마을만을 위한 새로운 장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최고를 간직하면서 진정한 진보를 이루는 방법을 이해한 모든 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슴 가득한 마음과 최고의 이야기들이 아직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윤은 또 다른 새벽, 또 다른 빵 굽기,
또 다른 추억을 만들고 나눌 날을 준비했습니다.